그래서 어머 너무 또 그 저기 하면서 제가 아니 10번째 하우스 이렇게 뭐 좋은 행성 들어가는 사람들 오면은 막 너무 답답해 죽겠거든. 이렇게 좋은 행성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안 했어? 그런데 이렇게 어머 어떡하지? 지금부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지표성 중에 하나가 아 그렇죠 나가야지. 뭐 어떻게 나가야지 무조건 나가야지. 네. 그래서 이 지표성 중에 하나가 이 그 사우스 노드, 노스 노드 그리고 사우스 노드, 노스 노드는요 축이 같아요. 같은 축에 있기 때문에요. 나는 요 사우스 노스 노드만 축하고 갈 거야. 사우스 노드만 할 거야. 이건 안 된다라는 거야. 같은 축을 진동을 같이 일으키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항상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차트 해석에 정말 그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 혼의 관점이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본인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전생 과거생부터 쭉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 저기 나는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그 저기 우리는 달하고 연결이 됐습니다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 시간이 되면 달과 그 노스 노드의 차이점을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연결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다른지 그 부분이 아마 수업에 여기 조금 제가 테스트 다시 가져왔을 거예요.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네. 방해보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저기 뭐지? 태기를 할 건데 만약에 오늘 수업이 다 안 끝나면 앞부분에 이거 노드 조금 하고 그러고 나서 수업을 할 건데 다 끝내면 태길 2시간만 하면 끝나고요. 다 안 끝나면 1시간은 더 오바. 네, 오버해서 1시간 한 요 노드 또 배정하고 그러고 나서 태기를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태길 배우고 태길 배우고 싶으셔서 오셔가지고 선생님 질문 금지.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이렇게 잠깐 하려고 하고요. 노드 아마 하다 보면 차트 해석 실전 차트에서 차트 해석하다 보면요 노드를 배운 뒤에 적용을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잘 맞는다라는 걸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드를 몰랐을 때는 노드에 대한 관점으로 해석을 안 하고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들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그 혼의 관점으로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저 상담 오신 분도 우리는 젊은 사람이 오시면 삶을 다 안 살았잖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사신 분들 어제 오신 분도 한 60대 중반이신 분이 오셨는데 근데 이제 그 살다 보니까 너무 이제 삶 자체가 현실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이렇게 순탄하게 사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순탄하게 살다 보면 언제 힘들냐면 내가 이 생에 온 목적이 있거든요. 이 목적이 있는데 그게 혼의 관점인데 이 혼의 관점은 내가 평상시에 살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혼의 관점을 내가 살아가면서 몇십 년 동안 해야 되는 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60대 이후 살면서 바뀌어요. 근데 제가 우리 이제 이 노드 보기 전에 뭐를 얘기했냐면 노드 안 본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거가 가장 그 지표성 중에 나온 게 10번째 하우스가 되게 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마다 10번째 하우스 좋은 행성 들어가시면 반드시 이래라. 막 밖에 나가라. 돈을 벌고 안 벌고 나가라. 무조건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노드 안 본 상태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10번째 하우스 그냥 단순하게 보면 10번째 하우스가 좋다라고 하면 어때요? 어린 시절에 부모의 도움, 나이 들어서 배우자의 도움, 그리고 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내가 그 일해야 될 그 뭐 의무감과 책임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헝그리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헝그리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보통 뭔가를 정말 하드하게 다가오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우리 메이저 행성 자체가
좀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요, 굳이 내가 움직여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혼의 관점까지 쭉 가면 좋아. 그러면 내가 응리하고 태어나서 저기 부모의 혜택을 보고 남편의 혜택을 보고 배우자의 혜택 보고 그다음에 자녀의 혜택 보고 그러고 나서 만료까지 해서 다 잘 순탄하게 살아가는 분도 계세요. 그런 그렇지 꽃길이겠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큰 그 요동 없이 가실 수 있는 분도 계시는데 그 차트를 보다 보면은 이러한 요동 없이 가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안 오겠지 상담을. 그런데 대체적으로 오는 분들이 60대 이후에서 오시는 분들은 분명히 뭔가가 혼에서 움직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 저기 행성이 움직이든 어떤 형태로든 움직여서 이렇게 뭔가 풍파가 있을 거다. 그런데 60대 이후 삶에서 오는 풍파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30대, 40대, 50대 토성주기죠. 30대, 40대, 50대를 잘 준비해 온 사람은 이게 왔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잘 온다 해도 심리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올 때 처음에는 좀 충격이 있겠지만 그 충격의 강도가 덜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뭐를 얘기하냐면 60대 이후 삶에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됐어. 근데 저는 차트를 그 내담자 차트만 보지 저기 파트너 차트는 안 보거든요. 그 내담자 차트 가지고만 얘기해.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시기에 오면 뭔가 많은 일들이 발생이 됐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제가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법적으로 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게 지표성에서 강력하게 나오고 막 하면은 뭐 하겠죠. 근데 혼의 관점에 그걸로 나오잖아요. 혼의 관점으로 나왔어. 그러면 전생에 인연으로 왔기 때문에 이 파트너하고 헤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차트상에 나와 있는 지표성 여기 노드를 보지 않고 지표성으로는 이혼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런데 이혼은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 한다 안 한다는 자유의지거든요. 내가 어떠한 파트너하고 산다 안 산다 아니면 어떤 파트너하고 계속 동업을 한다 안 한다 요거 자체는 나중에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죠.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표성에서 나오는 그러한 부분은 명확하게 읽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됐지만 그러면 어제 오신 분도 뭐라고 하냐면 주변에서 전부 다 헤어지고 소송 걸라는데요 이렇게 얘기해. 그거는 말할 수 있어. 소송 걸고 헤어지고. 왜냐면 이분이 이제 그냥 저한테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제 이 전반적인 거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소송해도 될까요? 이혼하면 될까요? 이렇게 이거만 한 거야. 근데 딱 우리 지금 노드 하는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데 슬픈 거죠 본인은. 정말 다 하라고 하고 주변에서 하라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우리 노드의 관점으로 보면 전생의 인연으로 인해서 아니면 이번 생에 내가 해야 될 숙제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이분 자체가. 그러면 노드도 봐야 되고요. 우리는 천해명도 까르마로 보거든요. 네. 수업할 때 까르마로 보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위치도 되게 중요해요. 얘네들의 위치도 중요하고 이 상황이 어떤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돼. 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는데 현모양처로 산 거야.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일은 안 하고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딱 저기는 뭐냐면 배우자 입장에서 그럼 배우자 둘이잖아. 그러면은 한쪽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한쪽은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았어. 둘 다 열심히 산 거예요. 왜냐면 연세가 나이가 이제 있잖아. 그런데 이제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제 두 분이 뭔가가 회의감을 느낀 거야. 왜냐면 가야 될 길을
자기 정확한 목적지에 의해서 가지 않고 전생에 하던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생에 전생에 하던 거는 내가 내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하고, 왜냐면 우리는 지금 전생에 노드 안에는 그림자도 있고 황금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도 부정적으로도 있지만 내가 숙달된, 숙련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냥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려면 도전해야죠. 그럼 도전을 해야 되는데 도전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했던 일을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혼의 관점으로 보면 게으른 거예요. 혼의 관점에 게으름이 있다 보니까 굳이 헝그리 정신이 없으면 밖으로 안 나간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헝그리 정신이 있는 분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정말로 밖에 나가기 싫은데 집에 뭔가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정말 비빌 언덕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냥 마지못해 나가. 그냥 나갔다 하니까 뭐냐면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갔잖아. 왜? 집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나갔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60대 이후 삶은요, 돌아보면 그냥 나갔던 거가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분은. 근데 또 너무 평온하게 산 분들은요, 60대 이후의 삶에서 풍파가 많이 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잘 들여다 봐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젊어서 이런 얘기하면 안 들어오거든요. 젊어서 오면 아유 굳이 내가 왜 나가야 돼? 그리고 나 굳이 안 나가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서요 귀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어제 오신 분이 따님하고 둘이 같이 온 거예요. 그러면 따님은 30대, 이분은 60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 30대만 오면, 20대가 오거나 30대가 오면 말을 해도 이제는 거기는 혼의 관점으로 얘기해 줄 수가 없어. 이 사람은 그냥 토성의 관점 얘기해 주면 돼. 혼의 관점으로 얘기해봤자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얘기하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너무 또 하면서 제가, 아니 10번째 하우스 이렇게 좋은 행성 들어가는 사람들 오면은 막 너무 답답해 죽겠거든. 이렇게 좋은 행성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안 했어? 그런데 이렇게 어떡하지? 지금부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지표성 중에 하나가, 그렇죠, 나가야지. 어떻게 나가야지, 무조건 나가야지. 네. 그래서 이 지표성 중에 하나가 사우스 노드, 노스 노드. 그리고 사우스 노드, 노스 노드는요, 축이 같아요. 같은 축에 있기 때문에요, 나는 요 노스 노드만 추구하고 갈 거야, 사우스 노드만 할 거야, 이건 안 된다라는 거야. 같은 축을, 진동을 같이 일으키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항상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차트 해석에 정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 혼의 관점이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본인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전생, 과거생부터 쭉 해왔던 거기 때문에 나는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우리는 달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 시간이 되면 달과 노스 노드의 차이점을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연결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다른지, 그 부분이 아마 수업에 여기 조금 제가 테스트 다시 가져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은 지난번 드린 자료 가지고, 왜냐면 요거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화면 안 띄웠어? 아이고, 안 띄운 줄 알았어. 진작 얘기하시지.